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망 원인도 바뀌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네. 합리적 의심이고요. 다만 서울대 병원 측의 입장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었죠. 올 1월 달에 서울대병원 내에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됐고요. 그 의사윤리위원회에서 사인 변경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의사들끼리 만든 대한의사협회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인 변경의 결정권은 실제 사인을 결정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공이 소위 그 레지던트라고 하는 의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의 상관인 백선아 신경외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 과장은 여전히 사인을 병사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장의 뜻에 반해서 실제로 사인을 적었던 의사는 외인사로 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레지던트는 외인사로 적고 싶다. 네, 네.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바꿨다. 그럼 서울대병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적어도 서울대 이름으로 뭐 제가 그 동문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은근히 거기서 느닷없는 깔때기가 들어오셔요. 아니 왜 하태경이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봤어? 제가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앞에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권 눈치 본 게 아니라 레지던트 분이 지도교수 눈치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뭐예요? 평범한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표창원 의원님도 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레지던트가 이제 졸업이에요. 더 이상 지도교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해인 거예요. 1년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봐서 지도교수의 뜻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의 주종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그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백선아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 레지던트는 외인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인을 한 사람이 레지던트예요. 백선아 교수가 아니고 사인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가 1년 전에도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나 의사 안 해도 좋으니까 총대를 매겠다. 레지던트 졸업 안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백선아 교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내부자로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정보 보고를 들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아주 긴밀하게 국회의원이셨죠? 깜빡했어. 사건 초기부터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그 2015년 11월 14일 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쓰러지시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의 말씀은 그 가족들 분들께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추가 치료보다는 요양 등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질 않아요. 증인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연명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그 법의학이나 또는 대한의사협회 매뉴얼이나 전부 이 경우에는 외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최초의 사고와 죽음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옅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 신부전증
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사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 사인을 내렸던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예. 아까 그 레지던트와 그 지도교수 사이의 문제라고 봤지만 저는 그러면 백 교수는 의사 양심에 따라서 이걸 병사라고 받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또 위에 누군가의 눈치를 봤다. 이 사건은 제가 서울대 병원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을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깜깜했어요. 그랬는데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병원 치욕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욕 사건. 기관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거 필적 감정 잘못하면 국가수가 개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유라 사건으로 그 백년사학 이화여대가 완전히 실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놓고 서울대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치욕을 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봐야 되고요. 이거 진상규명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봐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치욕 사건이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물론이죠. 백 교수가 병사라고 했다? 병원장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예. 합리적 의혹입니다. 예,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장이 최순실 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예. 서창석 원장 뭐 다 예.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최순실 인사 맞습니다. 서창석 원장은. 그래서 이 논리를 예. 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인사고 예. 그래서 서창석 원장이 외압을 받았고 서 원장이 그 백선아 교수한테 다시 외압을 넣고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외인사를 병사로 바꾸었다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리적이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문가들의 판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 재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선아 교수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좀 돌팔이 의사였다면 백남기 예. 백남 그분이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아하.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의사 분들한테 물으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몇 개월 더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력은 9개월. 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 말은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얼마나 압력이 강했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서창석 원장 임기제인데 그 외압을 받아서 했을까? 라고 하는 역의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사를 해서 예. 그래야 다 명예가 어떤 분은 불명예가 안 씌워질 수도 있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 의원님 그런데 서울대 의대 권위자인 거 맞거든요. 백선아 교수를 가르쳤던 이윤성 교수는 같이 기자회견할 때 그 장면 다 기억나시잖아요. 백선아 교수가 발언할 때 옆에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국 이윤성 교수는 백선아 교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학문적으로 겸허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제가 친북 NL 운동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저는 공개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많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훌륭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실수했던 어쨌든 한번 결론 내린 거를 뒤집어 엎기가 아니 그것도 보세요. 지금 청와대 그 5대 원칙 이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정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의도적으로 외압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초기 오판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살렸잖아요. 살렸으니까 연명치료가 가능했으니까 당시 죽었을 때는 애매했을 본인 판단에는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건데 뒤집어 엎기는 조금 힘들어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견해 듣겠습니다. 김재강님 의료계 학연 지원 심각하게 따져요. 졸업한다고 과연 그런 용기가 찍히면 발 못 붙이는 곳이 의료계예요. 무척 폐쇄 곳인데 쩝.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11시 일기에서 폭염주의보 발생했습니다. 노약자 외출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경찰 출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님. 네. 여튼 교수 입장에서. 예. 경찰 반성할까요? 사과할까요? 만약에 외압을 줬으면 주체가 어딜까? 경찰일까? 아마 경찰 범위를 넘어설 테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사과 반성은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미 사과의 시효를 놓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입원하셨을 때 뭐 법적 책임 여부는 변론으로 치고요. 예. 일단 어쨌든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로 인해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유감 표명 내지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문병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처음에 그 물대포 직사를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사과를 그토록 거부했는지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다 밝혀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최 의원님 사건 직후에 이제 백 씨 가족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에. 이건 또 뭐예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청취자분들 모른대요. 왜 그런지. 이게 사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금방 알지만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뭐 계속 그 활동을 하고 하셔서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그 부검의 과정이라든지 장례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 경찰 차원을 훨씬 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그건 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각적으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 의원님 아까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백남기 농민 어르신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처음서부터. 이런 요구도 많거든요. 근데 뭐 재수사란 말이 틀렸죠. 수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도 안 했어요.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오늘 대표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좋아졌어요. 사실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쓴소리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약간 바람이 빠졌어요. 김샜어요. 그 뭡니까? 돈봉투 사건 뭐 굉장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왜 검찰이 1년 몇 개월 동안을 끌고 안 했느냐. 그리고 경찰도 자체 감찰하다가 그만뒀죠.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나 계기가 되는 것을 잘 선택해야 개혁도 힘을 받는다. 근데 뭐 지난번에 뭐 국방부 보고 이것도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래서 국방부 개혁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는 김센 거예요, 거기도. 근데 요건은 검찰 개혁의 계기로 철저하게 그 권력 내부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실제 외압은 저는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 병원보다도 여기 훨씬 높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훨씬 더 기여한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특별히 외압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했을 겁니다. 바람 불기 전에 저절로 눕는다. 누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이걸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진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근데 다만 과거 박종철 군 사건과 비교해봐도 검찰 내부에서 일선 검사는 수사를 강하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차장부장 올라가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의 근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세 당이 다 합의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세요.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아주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인데 정치적 증오 범죄. 이건 또 프로파일러 출동해야 돼.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샌더스의 열혈 지지자. 광팬. 이렇게 알려졌죠. 정치적 증오 범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데 범인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물은 뒤에 50발 이상 난사해서 5명이 총살을 입었고 공화당 원내 총무 서열 3위죠. 스티브 스컬리스 하우너는 중태에 빠져 있고
좀 섬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섬뜩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증오인데. 예, 문제는 사실 이런 사건이 노르웨이에서도 있었고 예. 얼마 전 영국도 브렉시트 파동 중에 노동당 여성 의원이 피살당했고요. 그렇죠. 이건 꼭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냐 우파 좌파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것을 표방하고 내세우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자신 개인의 문제, 자존감의 하락,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예. 그런 정치 이념, 정치 지도자, 정당에다가 지나치게 과잉 의존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외인화해가지고 그런 상대방 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자에게 이런 지나친 폭력과 테러를 퍼붓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극단주의를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을 떠나서 분들이 보여요.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다행인 것이 총기 소지 휴대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총기 대신에 문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상 인터넷에서 주로 많이 표출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네요. 역시 명진행자십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뭐 집회 과정에서 뭐 야구방망이도 등장하고 또 폭력 선동도 등장하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징후인데 예. 여기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더 이상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오 범죄는 사실 이제 그 카이사르도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총 맞아 죽은 거고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무대에서 어떤 보복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회적인 건강한 비판 세력들이 그걸 이제 통제를 해주고 그 비판을 가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제어가 되는 건데 예. 그런 게 깨지면은 그런 이 극단적 범죄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정치 선진국입니다. 아하.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도 극단 양극화, 정치의 예. 양극화, 극단 정치가 미국보단 덜하죠. 미국 훨씬 심각합니다. 예. 정치 우리도 양극화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가지 말고 극복 좀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냥 정치쇼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우리 옛날에 온라인으로 싸우다가 현피 뜨자 그러죠. 나와 싸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 폭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신사적인데 예. 이 부분에 문자 폭탄 신사라고 아니, 하는 맞습니다. 건 동의하죠. 저는 문자 참여 이제 문자 저는 참여. 비교적으로 그렇죠. 저는 정치인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양해하는데 예. 판사와 기자한테 쏟아지는 거는 이건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아. 요즘 기자들도 다구리 엄청 당해요. 다구리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막 나와 이제 연피에다가 다구리 해야 아니, 그 언론이 독립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도 법안 발의하려고 그래요. 예. 판사한테 지금 막 엄청난 협박하는 거는 가중처벌 법안 발의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인한테만 문자 폭탄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자 판사는 삼가해 주십시오. 자, 정수진님, 표 의원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기분이에요. 자, 1198님 오늘 젠틀 의원님 세 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끝났나 의원님들 보죠? 모시고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모시고 끝날 때 꼭 20, 30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 의원님 석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겁니다. 20초 시간 있어요. 아, 예. 하여튼 뭐 좀 전에 나온 말이니까요. 문자 폭탄은 이제 정말 많이들 받아보셨겠지만 그 받는 순간에는 정말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예. 예, 정말 읽고 싶지 않지만 또 한 번씩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 주제나 마무리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희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언론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 많이 주시고요. 예. 다만 꼭 해야 될 것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폭탄 아니고 세례를 많이 받으셨죠? 네, 문자 사례를 전 사랑합니다. 저한테는 얼마든지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금 아니, 뭐, 요번에 뭐 준비하잖아요. 그런 얘기만 하라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당대표 출마한 이유가 네. 이 대한민국 조금 더 나가면 증오의 정치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득세하면 결국은 서로 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바른정당 국민의당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중간을 강화해야 되고요. 예. 제가 정말 증오로 가지 않게 예.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 갈 수 있게 이번에 당대표 나왔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니, 하 의원님이 무슨 당인지 바른정당 모르니까요. 하태경입니다. 모바일로 하는 거랍니다. 예, 모바일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를 우리 당원님들 모바일 투표고요. 예.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전화 갑니다. 또 후보 다른 후보 누구 있어요? 저하고 하태경과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시네. 자,
오늘 여의도를 대표하시는 빅마우스 젠틀한 분들 모시고 다음 주 여의도 UFC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망 원인도 바뀌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네. 합리적 의심이고요. 다만 서울대 병원 측의 입장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었죠. 올 1월 달에 서울대병원 내에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됐고요. 그 의사윤리위원회에서 사인 변경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의사들끼리 만든 대한의사협회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인 변경의 결정권은 실제 사인을 결정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공이 소위 그 레지던트라고 하는 의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의 상관인 백선아 신경외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 과장은 여전히 사인을 병사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장의 뜻에 반해서 실제로 사인을 적었던 의사는 외인사로 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레지던트는 외인사로 적고 싶다. 네, 네.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바꿨다. 그럼 서울대병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최초의 사고와 죽음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옅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사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 사인을 내렸던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아까 그 레지던트와 그 지도교수 사이의 문제라고 봤지만 저는 그러면 백 교수는 의사 양심에 따라서 이걸 병사라고 받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또 위에 누군가의 눈치를 봤다. 이 사건은 제가 서울대 병원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을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깜깜하겠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병원 치욕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욕 사건. 기관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거 필적 감정 잘못하면 국가수가 개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유라 사건으로 그 백년사학 이화여대가 완전히 실추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놓고 서울대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치욕을 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봐야 되고요. 이거 진상규명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봐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치욕 사건이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물론이죠. 백 교수가 병사라고 했다? 병원장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합리적 의혹입니다.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장이 최순실 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서창석 원장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최순실 인사 맞습니다. 서창석 원장. 그래서 이 논리를 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인사고 그래서 서창석 원장이 외압을 받았고 서 원장이 그 백선아 교수한테 다시 외압을 넣고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외인사를 병사로 바꾸었다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 재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선아 교수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좀 돌팔이 의사였다면 백남기 백남 그분이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의사분들한테 물으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몇 개월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은 9개월. 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 말은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얼마나 압력이 강했습니까? 그래도 고집은 레지던트예요. 백선아 교수가 아니고 사인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가 1년 전에도
내가 총대를 나는 매겠다. 의사다. 나 의사 안 해도 좋으니까 총대를 매겠다. 레지던트 졸업 안 시켜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백선아 교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내부자로 들은 들은 이야기인데 예.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정보 보고를 들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 그 아주 긴밀하게 국회의원이셨죠? 깜빡했어. 사건 초기부터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예. 최초의 그 2015년 11월 14일 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쓰러지시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가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의 말씀은 그 가족들 분들께 가망이 없다. 예. 그러므로 추가 치료보다는 요양 등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 이게 녹음이나 그렇죠. 이런 게 되어 있질 않아요. 증인들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네. 연명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그 법의학이나 또는 대한의사협회 매뉴얼이나 전부 이 경우에는 외인사로 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하.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예. 틀리다. 예. 적어도 서울대 이름으로 뭐 제가 그 동문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은근히 거기서 느닷없는 깔때기가 들어오셔요. 아니, 누가 하태훈이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봤어? 제가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앞에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권 눈치 본 게 아니라 예. 레지던트 분이 지도 교수 눈치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그 뭐예요? 평범한 분들은 이해할 수 예. 아까 표창원 의원님도 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레지던트가 이제 졸업이에요. 예. 더 이상 지도 교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해인 거예요. 이야. 1년 전에는 지도 교수 눈치를 봐서 지도 그렇죠. 교수의 뜻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전에는 지도 교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의 주종 관계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대형 물론 폭탄인데. 저는 그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그 백선아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 레지던트는 외인사. 외인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인을 한 사람